그리고 4호, 과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이게 7년 이내에는 신청을 못 한다는 내용이에요. 파산 신청을 하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7년 이내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8년, 10년 후에는 다시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잘 되다가 또 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7년 이내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개인회생 얘기도 있었는데, 개인회생은 5년입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내가 면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못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7년, 개인회생은 5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많이 받고, 재신청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시 신청해서 면책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5호. 5호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입니다. 보통 파산관계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검토해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요청을 하죠. 그 자료 제출해달라.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러면 갑자기 뭐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 안 하기도 해요. 이러면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최대한 협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을 텐데, 연락 두절되거나 아야 난 모른다 이러면 이 호의 5호에 따라서 채무자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호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해서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뭐 이런 경우도 덜어 있는데, 뭐 주식 투자 하시는 경우, 비트코인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뭐 도박하신 경우, 이런 경우 있는데, 뭐 이것도 협조 잘 하시고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다면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어려우니까 잘 협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전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나열된 걸 읽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파산관계인과 잘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파산관계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법 564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읽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각 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미연에 준비를 잘 하고 대비를 하면 좋겠지만 미처 그러지 못했을 경우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협조를 하세요. 일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정말 3, 4명 뭐 이런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면책이 되니까 협조만 잘하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협조를 잘해달라. 면책이 안 되는 분들 특징을 보면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막무가내. 난 모른다. 난 돈 없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파산을 했겠느냐. 나한테 그러냐. 뭐 그러면서,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냥 무조건 막 찾아와서 우시거나 파산관계인 찾아가서 우시고 법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우시고, 그건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뭐 힘드신 거는 이해는 되지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작정 힘들다고 우시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잘 대처를 하시고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책이 안 되는 경우 아까 뭐 나열해 드렸는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면 면책이 된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막무가내면 면책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막무가내인 경우예요. 그러면 면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이 채권자를 속이고 재산 은닉을 하거나 사회 행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습을 하여야 하는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모르쇠 일관, 이것도 면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 두절.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면책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은 케이스에 속해요. 화해 계약이라고 체결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하여 일부분 채권자한테 변제하는 걸로 파산관계인과 계약을 하고 판사님의 허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한테 일부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들은 면책을 받는 거예요. 근데 화해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을 산정하겠죠.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럼 그 금액을 산정을 하면 일단 계약금으로 뭐 10%를 먼저 받고서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다 입금이 돼야지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다 입금이 돼야지 그 돈을 채권자한테 한꺼번에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계약은 해놓고 돈을 입금을 안 하시는 거죠. 물론 당연히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고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저희들은 시간을 당연히 드립니다. 뭐 이 일을 하셔서 조금씩 마련을 하시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시간을 드리든 네,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요. 그럼 파산 절차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시간을 들였는데도 준비가 안 된다. 그럼 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험이든 예금이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해지를 하고 돈을 찾으면 돼요. 부동산이 있는 거면 팔면 되고 한데 이게 이제 과거에 처분했던 부동산들 아니면 편파 변제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라면 회수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화해경을 해놓고 돈을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미연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반환을 해야 될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외하면은 전부 다 면책을 받으세요. 대부분 다 면책을 받으시니까 꼭 다시 한번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산 선고를 받고 2개월 후에 채권자 집회가 잡히가 되는데 대부분 그 2개월 후에 면책이 됩니다. 그 돈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돈을 나눠주고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고요.